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입니다. 어, 아키텍처가 품질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품질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후보 아키텍처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표준 절차, 필요성은 품질 속성 반영도, 영향평가, 위험 조기 발견, 의사소통, 에세이드 품질 향상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으로는 품질 목표와 비용, 트레이드오프, 방향 설계 및 구축 가능성, 품질 목표와 비용, 트레이드오프, 설계 방향 및 구축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은 우리 시물수경으로 외우는 시나리오 기반, ATAM, ATAM, SAAM, 아탐, 쌈이라고 읽죠. 시뮬레이션 기반, BMT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 수학 기반, 기준 모델을 수치화하고 평가하는 수학 모델 기반, 경험 기반, 정량적 분석이 어려우므로 경험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수학 기반, 경험 기반. 자, 요 그림 있어야 합니다. 자, SAAM, 쌈. 자, 그다음 요거 쌈에서 발전된 것이 ATAM, 아탐. 아탐을 경제성을 반영한 것이 CBAM, 시밤. 그래서 SAAM, ATAM, CBAM, 쌈, 아탐, 시밤. 자, 아탐에서 발전된 것이 ADR. 자, ATAM과 ADR이 합쳐진 ARID, 아리드라고 저는 읽었어요. 아리드. 자, SAAM, 시나리오 기반 기능성, 변경 용이성에 집중하는 것이고, ATAM, 트레이드, 품질 속성 간 트레이드 오프를 분석하고, 자, CBAM, 코스트 베네핏, 아탐에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량적 평가, ADR, 소프트웨어 품질과 상세 설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 ARID, 자, 초기에 수행하는 겁니다. ADR과 아탐의 장점을 결합해서 초기에 수행하는 것, ATAM, 자, 품질 속성, 기능성, 변경 용이성, 성능 보완, 신뢰성, 가용성, 기신사유 유의라고 해도 되겠죠? 기능성의 품질 속성의 만족과 트레이드 오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절충, 민감, 위험, 무위험. 그래서 아키텍처가 품질 속성을 만족하는지 판단하고 품질 속성들의 이해 상충 관계까지 고려해서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평가 단계에서는 일단 소개에서 아탐을 설명하고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조사 및 분석은 아키텍처 접근법을 식별, 품질 속성 유틸리티 작성, 접근법 분석. 자, 테스트는 시나리오 우선순위 결정, 시나리오 우선순위에 따른 산출물 작성, 그리고 보고는 결과 발표. 그래서 소개, 조사 분석, 테스트, 보고. 그래서 C밤과 CBAM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탐은 품질 속성 간 상충 관계, 프로젝트 초기에 개별 시나리오를 경제성 평가가 어렵습니다. 개별 시나리오로 하지만 경제성 평가가 어렵습니다. C밤은 품질 속성의 비용 측면, 코스트니까 비용 측면, 아탐 이후에 수행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비용 일정 위험을 파악합니다. 자, C밤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에 중점을 둔 경제적 모델링 방법입니다. 자, 시나리오 결정, 효용 반응값 곡선 작성, 아키텍처 접근법, 전체 이익 계산, 아키텍처 접근법 선정 및 결과를 검증합니다. 자, 시나리오 결정은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여기에 효용 반응값 곡선을 작성하고 효용과 반응 사이의 곡선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접근법의 전체 이익을 계산하는 것, 전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예상 반응값을 결정하고 예상 효율을 계산하고 전체 이익을 계산합니다.
자, 좀 끊어졌습니다. 자, C반부터 다시 할게요. 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석에 중점을 둔 경제적 모델링 방법입니다. 자, 평가 단계는 시나리오 결정하는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수집, 정제, 우선순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효용, 반응값, 곡선을 작성합니다. 효용과 반응값 사이에 곡선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전체 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반응값을 결정을 하고 예상 효율을 계산하고 전체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이제 접근법을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ROI를 계산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하고 결과를 검증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결정, 효용 반응값 곡선 작전, 아키텍처의 전체 이익을 계산하고 접근법을 설정하고 결과를 검증합니다. 효용 반응값 곡선 작성. 요 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요구 분석사항을 위해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능이나 서비스, 시스템의 범위를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데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한 다이어그램. 자, 구성은 액터, 관계, 유스케이스,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액터, 관계, 유스케이스, 시스템. 자, 구성 요소 마찬가지로 시스템,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액터, 시스템 외부에 있으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 사용자죠. 유스케이스, 또 제공해야 되는 기능, 관계에는 연관, 포함, 확장, 일반화. 연관, 포함, 확장, 일반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의 내부 구조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정적 UML 다이어그램. 정적 UML 다이어그램, 클래스의 내부 구조와 관계,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정적 UML 다이어그램. 기본 요소에서는 클래스명, 특성, 행위, 관계가 들어가고 접근자는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트, 패키지. 자, 관계는 연관관계, 집합연관관계, 복합연관, 의존, 일반화, 실체화. 연관, 집합연관, 복합연관, 의존, 일반화, 실체화. 자,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허용 가능한 위험성을 분류하고 설계, 제작, 운영 단계에서 안전 기능 또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줄이는 활동. 안전성 분석은 허용 가능한 위험을 분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위험성 크기를 줄이는 활동. 분석 기법에는 요구 설계 단계에서 FTA, 트리로 하는 거죠. FMEA, 우선순위 도출하고 하족, 가이드 워드, FTA, FMEA, 하족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 때에는 화이트박스 분석, 블랙박스 분석, 테스팅, 화이트박스 분석, 블랙박스 분석, 테스팅. 자, QA, 품질 보증. 위에 했지만 또 하시죠. 자,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아이템이 요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품질을 향상시키고 요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자, 왜 필요하죠? 생산성 향상, 확장성 지원, 품질 문제의 조기 발견, 재사용성 증가. 그래서 ITTO로 인풋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 품질 지표, 작업 성과 정보, 품질 통제 측정치. 자, 툴과 테크닉에서는 품질 감사, 프로세스 분석, 품질 계획 수립 및 품질 통제, 수행기구, QC, 이 기법 있죠? QC 도구. 그래서 출력물, 산출물은 변경 요청, OPA 갱신, 프로젝트 계획 문서 갱신, 프로젝트 문서 갱신. 자, 도구에는 검증 확인과 검토,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에는 여기 지금 5가지를 했는데 요거 각각 잘 알아야 됩니다. 매니지먼트 리뷰,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관리 관점의 리뷰. 자, 테크니컬 리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결함 발견하고 명세서, 표준과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테크니컬 리뷰. 인스펙션. 중재자가 진행하고 후속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공식적인 리뷰가 인스펙션이죠. 인스펙션. 그다음에 워크스루. 비공식적으로 하죠. 학습 시스템에 대한 이해 향상, 결함 발견하기 위해 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스루. 자, 오디트.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식적이죠. 그래서 객관적 표준과 규정에 대한 준수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디트까지. 자, QC. 품질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산출물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산출물 대상으로, 제품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지표를 관리해서 통제하는 활동, 산출물 중심의 검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어, 오류와 누락을 확인하고 자료의 무게성을 확보하고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ITTO, 인풋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 품질 지표, 작업 성과 측정지, 승인된 변경 요청, 인도물, 조직 프로세스 자산. 여기 인도물 중요합니다. 자, 승인된 변경 요청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 품질 지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법으로는 인과관계도,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 차트, 산점도, 승인된 변경 요청 검토. 자, QC 7도구 7개 아시죠? 신 QC 또 도구 7개. 그래서 품질 통제 측정치가 출력되고 확인된 변경 요청 그리고 확인된 인도물 OPA가 갱신되고 프로젝트 관련된 문서가 갱신됩니다. 자, 이 도구 알고 가야죠. 특성 요인도 파레토 다이어그램, 체크시트, 산점도, 히스토그램, 층별, 그래프. 특성 요인도 파레토 다이어그램, 체크시트, 산점도, 히스토그램, 층별, 그래프. 자, 6시그마는 정의만, 통계 과학적 기법을 활용을 해서 전사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톱다운식 고객 지향 경영 활동입니다. 에이스파이스 중요합니다. 자동차 ECU의 개발 과정상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해서 15504 및 1207 기반의 국제표준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해서 1504, 1207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표준 프로세스 모델. 자, 모델에서는 프로세스 참조 모델, PRM, 프로세스 평가 모델, PAM. PRM 구성은 3개의 라이프 사이클, 8개의 프로세스 그룹, 32개의 프로세스. PRM 생명주기는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조직 생명주기. 자, 성숙도 알아야 되죠? 불수관, 수, 예, 최 이렇게 하는 거죠. 불완전, 수행, 관리, 수립, 예측 가능, 최적화. CMMI랑 조금 헷갈리는데 요거는 요렇게 외우고 가시고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냥 CMI 불수관 정관체로 쓸 수밖에 없지만 자 그거라도 써야 합니다. 자 정확하게는 불완전, 수행, 관리, 수립, 스태블리시, 예측 가능, 최적화. 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범정부적 개발 프레임 표준을 정립, 응용 소프트에 대한 구성 기반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특징은 개방형 표준을 준수했고, 상호 운영성을 보장했고, 국가적 표준을 지향하고, 변화 유연성이 있고, 사용 편리합니다. 좋은 말 다 들어와 있네요. 자,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는 모바일 전용 컴포넌트, 기존 컴포넌트의 모바일 전환 부분이 있고, 앱으로는 공통 기술 컴포넌트, 요소 기술 컴포넌트, 경량 공통 컴포넌트. 자,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개발 환경, 실행 환경, 관리 환경, 운영 환경까지. 자, 공통 컴포넌트는 요소 기술, 공통 기술. 이때 보안,
사용자 인증, 시스템 관리, 연계. 자, 개발 기능은 구현 도구, 배포 도구, 테스트, 형성 관리 도구. 실행 환경은 화면 처리, 업무 처리, 데이터 처리, 연계 통합, 공통 기반. 운영 관리 환경에서는 서비스 요청 관리, 변경 관리, 현황, 표준 관리. 운영 환경은 모니터링 도구, 운용 도구.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 정의만 보시죠. 자, 비즈니스 객체의 효과적 구성,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발 객체의 자바 객체의 생성, 사용, 소멸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J2E 지원 경량 컨테이너 프레임워크. 자, 코어, 컨텍스트, DAO, ORM, AOP, WEAB, 웹, 그다음에 MVC.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 이거 중요하죠. 전자정보법 57조, 전자정보법 57조 꼭 외웁니다. 전자정보법 57조. 제3자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 정부전적법, 전정법이라고 전했는데 전자정보법 57조 제3자적 관점. 목적은 효율성, 신뢰성, 품질 보장하고 평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3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활동 내용은 제3자적 입장이고 개선, 보완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점검을 수행합니다. 감리원 세 종류,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전문가 참여. 총괄, 수석, 전문가 참여. 체계보다는 여기 이를 외우시죠. 자, 유형에는 정기감리, 요구사항 정의 단계, 설계, 종료 단계, 그리고 추가감리, 상주감리. 주요 산출물은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시용조치 확인보고서. 이 세 개 꼭 외워야 됩니다.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시용조치 확인보고서. 감리 대상은 다 외웠죠? 대국민 서비스, 행정기관 공동구축사용, 사업비 5억 이상, 그리고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공오장, 이렇게 외웠었죠? 대공오장. 자, 문제점이 수용 측면에서, 인력 측면에서 문제점 꺼낼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문제점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용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 적절하게 조치할 수 없다. 인력에서는, 전문성이나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다. 자, 상주감리, 감리 기준 10조 2, 요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현장의 상주에서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 사업 관리와 지원, 자문을 수행하는 감리죠. 자, 요건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유형과 난이도가 높은 경우, 상주 감리 대상은 20억 이상, 상주 감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20억 이상의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년 이상, PM과 QA 분야의 3년 이상, 둘 다 3년이네요. 자,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자, 업무 범위는 공정 산출물을 조정하고 과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업 변경 및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리고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산출물 품질을 검토하고 위험 요소 사전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쟁점에 대한 기술 검토하고 의견 조율합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 사업 성공을 위한 지원. 자, PM 플러스 기술적인 것까지 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부분 쓰시고 기술적인 지원과 위험 이런 부분들 언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공통 감리 절차, 정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EA, ISP, DB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정보화 사업에 공통적으로 정되는 일반적 감리 절차입니다. 보통 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확인 이렇게 합니다.
예현치 이렇게 하는 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확인. 자, 예비조사는 예비조사를 준비하고 실시하고 감리계획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시작하고 착수회의하고 감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검토하겠죠. 그리고 종료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우리 감착, 수보, 종보라고 하는 감리 시작, 착수, 수행, 보고서 작성, 검토, 종료회의, 보고서 확정, 통보. 자, 시정조치 확인은 확인을 준비하고 시정조치 확인하고 확인 보고서 작성 및 협의하고 확인 보고서를 확정해서 제출합니다. 자, 감리 수행 가이드가 바뀐 거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가이드 변경한 거. 자, 기존 공통 절차 3단계 절차를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상주 감리 역할을 반영했고요. PMO와 유사한 부분을 명확화했고, 유형별 점검 항목을 보완했고, 설명이나 간단한 간소화, 그리고 표, 서식, 이미지 개선했습니다. 수행 절차 이 세 개로 이제 결국 외워야 됩니다. 예비조사, 현장 감리, 조치 확인. 그리고 산출물은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똑같죠? 3단계 감리에서는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자, 종료 단계. 수행 절차는 예비조사, 현장 감리, 조치 확인. 중요합니다. 감리. 자, 감리 단계에서 각 단계별 검사 기준서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기 위한 문서. 검사 기준서니까 당연히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기 위한 문서겠죠? 뭐를? 과업 항목별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그래서 검사 기준서 점검 방법은 기능 요구사항의 검사 기준을 점검하는 방법,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 과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능 요구 사항 부분에서는 관리 여부, 검사 항목 구체화, 요구 사항과 기능과의 관계, 세부 검사 기준 포함 부분을 점검하고, 비기능에서는 요구 사항별 측정 결과물,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과업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 결함 미발견이나 단순 결함, 이것이 적합이고, 부적합은 결함이고, 점검 제외는 준비되지 않았거나 발주처가 협의 요청하고 합의한 것. 운영감리. 운용 정보 시스템의 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보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리 활동. 뭐를? 효과성, 안전성, 보안성. 그래서 운영감리, 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감리 이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사업, 행정망 장애, 이래서. 자, 필요성은 운영 리스크 감소, 운영 효율성 감소, TCO 절감. 감리 절차는 예비조사에서 감리계획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현장감리에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만들어야죠. 그리고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만듭니다. 감리보고서, 감리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을 수행한 후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죠. 결과보고서니까 당연히 결과보고서인데 앞에 말들이 필요합니다. 감리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을 수행한 후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 종류에는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시행조치 확인 보고서. 작성 원칙, 이 단어들 잘 외워야 됩니다.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유용성, 간결성, 논리성, 명확성, 완전성, 정확성, 객관성, 정식성, 중거성. 자, 목차, 이거 중요합니다. 목차, 감리계획서, 종합의견, 이 종합의견은 전제 조건, 총평, 감리 영역별 상세 점검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이니까 그리고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상세한 점검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감리 영역별 점검 결과 하고 별점. 감리 계획서, 종합의견,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그리고 감리 영역별 점검 결과 별점. 자,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감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종합적인 감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유형과 감리 시점, 유형과 감리 시점을 정의하고 감리 영역과 점검 기준을 제시한 프레임워크. 자, 사업 유형, 관리 시점에서는 EA, IS, SD,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DB, 시스템 운용, OP, 유지보수, MA. 감리 영역은 일관성 확보, 시스템 개발 사업, 시스템 운영 사업, 사업 관리 영역. 감리 관점 기준은 성과 산출물 절차, 우리 성산절이라고 하는 성과 산출물 절차. 성과는 실현성과 충족성, 산출물은 기능성, 부결성, 편의성,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중과성, 일관성.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절차는 실현성, 충족성, 자, 성산물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